오늘의 책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존 맥도날드 지음.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지은이 존 맥도날드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전혀 없다고 하고,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던 1929년에 발행된 이 책은 신사고 운동가들의 필독서로 자리잡으며 지난 80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성공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소개된 바 있으며 이번에 원서의 판본이 바뀌고 역자의 해설이 추가된 개정 증북판으로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발췌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옹기니가 원래 처음 1955년 판에는 95년 판에는 강무성이라는 분이었고, 이번에는 최인원이라는 분인데, 동기유발 강사, 사상가, 저술가, 에너지 세라피스트, 여러 가지 이력이 있으시네요. 자, 긍정적 사고 운동의 기원. 이 책을 읽기 전에 원작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긍정적 사고 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긍정적 사고 운동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사고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어니스트 홈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설명과도 참 유사합니다. 생각은 실체다. 생각과 환경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마음이라는 방직기로서 물질적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지어내고 있다. 긍정적 사고 운동은 대공황기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20세기 최악의 경제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몰아닥쳤습니다. 이때 나온 책들이 데일 카네기의 책들이나 나폴레온 힐의 생각으로 보자 되어라는 책, 이런 책들이 있고, 긍정적 사고 운동을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라고, 시크릿의 주 시작점이 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사고 운동의 종교적 사상적 근원은 신사고 운동입니다. 신사고 운동은 원래 힌두교, 불교, 플라톤, 기독교, 칸트의 선험주의, 헤겔의 관념론,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등이 하나의 사상으로 융합되어 실천적으로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신사고 운동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는 초월주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을 그 시조로 볼 수 있는데, 에머슨의 일생은 한마디로 영적인 탐험 그 자체였습니다. 에머슨은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에 깊이 매료당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 더 높은 실제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개체를 초월한 큰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현실을 마음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개인이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득해야 한다고 초월주의자들은 믿었습니다. (20세기가)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종교와 사상과 치료의 영역에 머물던 신사고 운동이 긍정적 사고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암시요법의 창시자 에밀 쿠에, 무의식의 발견한 사람 프로이트와 카를 융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사고 운동으로 발전하기가 시작했죠.
긍정적 사고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융성하고 있고 웨인 다이어, 앤서니 라빈슨, 루이스 헤이, 잭 캠필드, 브라이언 트레이시, 스티븐 코비 등 간단히 살펴봐도 수십 명 이상의 베스트셀러 작가와 수백 종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눈에 띄죠. 한편 신사고 운동의 치료적 관점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지면서 소위 에너지 세라피라는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세라피는 아시아의 경락 이론과 기공, 인도의 차크라 체계,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기법 등을 마음치료법과 통합한 것으로 현재 미국 대체의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퀀텀 터치, 프라닉 힐링, 레이키, EFT, 후나, 호오포노포노, AK, NLP, 카일로플라틱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요법들은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사고 운동이 가장 많이 보급된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다는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부라는 것이 곧 마음의 반영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 문장에서는 약간 의문도 생기고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부와 마음부 과연 뭐가 우선일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살고 계시나요? 당연히 돈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하고 어떤 돈이라는 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돈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치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왜 필요하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돈이 생기면 나에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행복에 관해서 내가 정말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인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은 굉장히 얇아서 읽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읽어 드릴게요. 굉장히 시크릿이라는 책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이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들은 일단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이런 주제를 논의할 때 필연적으로 모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히려 그런 모순들로 인해 성공의 원리는 더욱 분명해져요. 어쨌든 저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 가르침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은 제 말을 당신이 느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것들도 당신의 역량이 늘어감에 따라 나중에는 분명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의심과 저항을 하면서 제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죠.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워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결국 행복과 성공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아서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즉 불필요한 가구와 그림과 장식물로
어지러운 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탓에 집 밖의 풍광은 아주 아름답지만 집안 내부는 혼란한 무질서의 천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질서도, 진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요. 지금 당신의 육체가 축소된 상태로 그 세포 안에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그 세포 안에 비물질적인 상태, 즉 어떤 마음의 형태로서 존재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의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이 기초 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내장되어 있든 마음은 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나 그림은 어떤 형태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는 불변의 위대한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갖거나 누군가를 만나고자 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물건을 갖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일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지? 바로 오늘 아침에 난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없었나요? 소리를 질러야 되네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난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없었나요?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명확한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생각이나 희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진 않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법칙에 무지하다 보니 부주의하게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한편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은 희망들도 많죠. 라디오를 예로 들어보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당신은 하나의 방송에만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 방송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뒤섞인 찌지직 소리만 듣게 돼요. 하지만 잠시라도 원하는 방송에 정확한 주파수를 맞춘다면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되고 당신은 만족을 느낄 겁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혼란이 어디서 오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요새 우주의 법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몸에서는 항상 공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 소리굽새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소리굽새를 한번 퉁 치고 그 가만히 있는 옆에 또 다른 소리굽새를 다시 한번 퉁 쳐주게 되면 그 소리가 서로 공명을 해서 같은 주파수의 소리라면 서로 공명을 해서 소리가 하나로 뭉치게 되죠. 그런 원리처럼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맞게 된다면 공명을 해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음은 영사기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영상은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우주의 법칙은 깊은 측면을 설명하기에 언어는 너무도 부족한 도구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끈기 있게 실천으로 체득해서 이 법칙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마음의 상으로 새겨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실체입니다. 과학의 이론으로 보면 인체는 11달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즉 1년 후에는 이전의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하지만 당신은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1년도 채 안 된 뇌세포가 수십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독립되고 구별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전능한 마음이고 육신은 그 마음의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의 육신은 하인이에요. 육신은 우리의 표현 수단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우주 법칙의 깊은 측면을 설명하기에 언어는 너무도 부족한 도구랍니다. 다행하게도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야만 이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햇볕을 쬐기 위해 태양 광선과 관련된 과학 법칙까지 알 필요는 없지요.